민주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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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자 민주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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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빛나는 민주주의 우리의 피 끓는 사랑이 이 땅의 평화와 통일로 힘차게 용서 숨친다. 우리의 한만 별의 사랑 비중 속에 활짝 피어라. 존경하고 고마우신 경남의 대의원 동지 여러분,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경남의 대의원 여러분과 전국의 대의원 당원 동지들에게 가장 많은 표를 얻고도 당대표가 되지 못한 김한길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번에는 꼭 당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강한 민주당 만들어서 새누리당을 혼내주고 싶습니다. 새누리당이 장악하고 있는 경상남도 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쇄를 강행하기 위해서 어제 조례를 날치기로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는 새누리당의 맨 얼굴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입니다. 힘없고 돈 없고 백 없는 서민들은 아플 때 그저 가만히 앉아서 죽기만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야만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가 지났는데 남북관계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였고 민생은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희망은 쓰러지고 불안과 공포가 국민을 옥죄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엉터리 세력에게 대선에서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민주당 이제 독하게 혁신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후보들의 공약을 들여다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만은 문제는 누가 당원과 국민의 지지 속에서 독하게 혁신을 실천해내는가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경남의 대의원 동지 여러분, 혁신은 우리가 하나로 뭉치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민주통합당이라는 간판을 단 이래로 단 한 번도 제대로 통합을 이루어본 적이 없습니다. 동지에는 사라지고 불신과 반목의 골짜기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러 동지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이제는 그만하십시다. 이제는 그만 싸웁시다. 이제는 우리 가슴에 달린 친노니 비노니 주류 비주류니 하는 명찰들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오직 민주당이라고 쓰인 명찰 다 같이 달고 힘을 모아서 혁신해야 민주당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선 평가 보고서가 나오니까 이것 놓고도 말들이 많습니다. 대선 패배 책임론을 가지고 우리끼리 서로 손가락질하는 거 이것도 이제 그만합시다. 우리끼리 헐뜯고 싸우면 국민들께서 민주당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이러실 겁니다. 민주당의 눈으로 국민을 보지 말고 국민의 눈으로 민주당을 봐야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운명 공동체입니다. 반성과 성찰은 개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는 미래를 말합시다. 새로운 민주당, 더 큰 민주당, 그래서 선거에서 이기는 민주당을 준비하십시다, 여러분.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저는 우선 민주당을 당원이 주인인 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원래 우리 민주당의 헌법인 당원 1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당의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이 당원 1조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더 심각한 일은
민주당의 당권이 당원에게 있다는 이 조항이 빠져버렸다는 사실을 당원 여러분이 아직도 모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인 것처럼 민주당의 주인은 당연히 당원 여러분입니다. 당원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면 민주당의 주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반드시 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다는 당원 1조를 되살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저 김한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5년 전 정동영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민주당에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했을 때 저는 고민 끝에 저라도 책임지겠습니다 라면서 제 지역구를 내놓고 국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4년을 집권했습니다. 저라도 국회의원을 내려놓아서 우리 민주당이 살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4년을 조용히 쉬면서 제 정치 인생을 뒤돌아봤습니다. 다른 건 생각나지 않고 그저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을 만드는데 김한길이가 앞장서서 역할을 했다. 민주정권 10년 만드는데 김한길이가 핵심에서 기여했다는 것이 유일한 보람이고 긍지였습니다. 요즘은 위기에 빠진 민주당을 구하는데 김한길이가 쓰일 수만 있다면 또 한 번의 큰 보람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치적인 야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독하게 혁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장 인기 없는 당대표, 가장 욕 많이 먹는 당대표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의 목표, 민주당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이 될 수만 있다면 저 김한길이가 상처나고 망가지는 것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을 민주당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영남에서 민주당 활동을 하는 것은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어렵다고 얘기들 합니다. 이런 척박하고 민주당의 불모지인 영남에서 여러분께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배출하셨고 문재인 후보를 만들었고 김두관 지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존경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낸 이 민주당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누군가 뒤집어야 합니다. 태평양처럼 크고 깊은 바다도 계속해서 고요하고 잔잔하면 죽은 바다가 돼버립니다. 그것은 고기들이 먹어야 될 플랭크톤, 유기물질 바닥에 가라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태평양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용암이 일고 해일이 일고 거친 파도가 쳐야 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희 용섭이 민주당의 용암이 되고 해일이 되고 거친 파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이 혁신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혁신은 전문 영역입니다.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혁신 성공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청와대 혁신수석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혁신을 주도했고, 제가 청장을 했던 관세청, 국세청, 제가 장관을 했던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모두 혁신의 최우수기관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영국의 토니 블레어처럼 우리 민주당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고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수권 정당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부산에서도 우리 민주당원들이 나는 민주당원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강한 민주당, 자랑스러운 민주당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희 이용섭이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은 몰라보게 달라질 것입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실력 정당으로 탈바꿈될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에는 정치기술자가 아니고
정책을 하는 사람, 이름과 실물을 갖춘 그런 대표가 필요합니다. 실력 있는 저 이용섭을 뽑아주시면 정책과 실력, 도덕성과 헌신성으로 박근혜 정권을 압도할 것입니다. 진지우려운 폐쇄 철회돼야 합니다. 이건 시대 흐름과 시대 정신과 맞지 않습니다. OECD 국가들의 경우에는 공공의료원이 병상 기준으로 75%입니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겨우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OECD 국가의 7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이걸 줄인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틀렸죠? 박근혜 오만과 독선의 정권은 이명박 정권 5년으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 격입니다. 홍준표 지사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막아줘야 합니다.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박근혜 정권에서 진주의료원 다시 개시하고 우리 장현달 전 의원님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당원 동지 여러분께 몇 가지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훌륭한 인재들이 발탁될 수 있도록 저 이용섭이 공천혁명과 인사혁명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어느 계파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능력만 있으면 발탁되고 공천받을 수 있는 그런 공천혁신 시스템을 저 이용섭이 만들어내겠습니다. 저는 어느 계파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치권에 신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섭은 공천혁명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둘째, 이용섭이 이끄는 민주당은 예비장관을 둘 것입니다. 우리 예비장관과 박근혜 정권의 실제 장관이 한반도 불평화 문제,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TV에서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실제 장관보다 이용섭이 이끄는 민주당의 예비장관이 더 똑똑하고 더 정책을 잘 제시하면 국민들은 우리의 수권 능력을 인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정권이 실패해서 우리가 정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수권 정당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저 이용섭이 당대표가 되면 원내대표를 임명해서 최고위원으로 임명할 것입니다. 원내 지역위원장들이 선출하는 원내대표가 원내 지역위원장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넷째, 재임기 중에 반드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를 도입해서 20대 국회에서는 영남에서도 대구에서도 경북에서도 다수의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도록 저 이용섭이 해내겠습니다. 다섯째,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의 주요 사항은 앞으로 모두 당원들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금 여의도 정치의 대반란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여의도 정치는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권력 정치에서 생활 정치로, 불신의 정치에서 신뢰의 정치로, 투쟁의 정치에서 타협의 정치로 바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연대와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내년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각종 선거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승리하는 강하고 경쟁력 있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국민에게는 믿음직한 민주당, 당원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민주당, 박근혜 정권에게는 두려운 민주당을 저 이용섭이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남 도당 당원 동지 여러분, 주말인데 이렇게 다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년 6.9 전당대회 이후에 또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우리 민주당이 많은 전당대회와 지도부 교체 과정에 그래도 묵묵히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그래도 묵묵히 함께 해주셔서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이곳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을 지키고 노무현 정신을 묵묵히 지켜가신 우리 지역위원장님들과 당원대의원 동지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월 전 대선에서 지고 경남지사 빼앗기고 이제 진주의료원까지 폐쇄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들은 경험하고 목도하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은 분명히 공공의료 정책의 후퇴이고 폭력입니다. 공공의료 정책을 되살리는 진주의료원을 원상회복시키는 일을 홍준표 지사와 이 정부 당국에서는 조속히 해내야 되고, 어제 날치기 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상무효와 국회에도 없는 날치기를 해간 이 경남도의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원상 복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친 김정숙 도의원을 비롯한 우리 장영달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처가 사과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을 위기라고 하고 많은 변화와 혁신의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와 혁신의 방향과 속도가 맞아야지 이 변화와 혁신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이번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의 방향을 제3세대 민주당이다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총재 시절을 제가 민주당의 1세대다, 그때는 민주주의와 정권 교체가 필요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부터 지금까지의 민주당을 제2세대 민주당이다. 그리고 새로 5월 4일 뽑힐 이 지도부에서 뽑힐 우리 민주당이 제3세대 민주당이다. 그걸 저는 분권형 민주당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제가 3월 20일 출마를 선언하고 전국의 지역 대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 그리고 우리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 104명 중에 78명을 직접 만나보면서 우리 여의도와 중앙당에 쓰는 국회의원들이 쓰는 언어와 우리 지역위원회와 당원들이 쓰는 단체장들이 쓰는 언어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여의도와 중앙당과 국회의원들은 주로 계파정치 청산하자, 주류비주류가 어떻다, 공천혁신하자 이런 데에 주로 많은 단어와 언어와 대화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단체장들과 국민들과 당원들은 협동조합을 지역에서 어떻게 만들 건지,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만들 건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건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의 중앙당도 우리 민주당도 지역위원회와 단체장처럼 국민들이 쓰는 언어, 국민들이 즐겨 쓰는 그런 언어와 단어를 쓰는 익숙한 분권형 생활정치의 정당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제가 출마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은 1년에 260억이라는 돈을 쓰고 있습니다. 당비로 100억을 걷고 국고보조금으로 160억을 걷습니다. 이 260억 중에 직접적으로 지역위원회와 당원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쓰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의 지구당, 제가 법을 생활정치센터라는 이름으로 법을 냈습니다. 생활정치센터를 예전의 지구당을 부활해서 이 지역위원회 생활정치센터에 이런 재정을 이관하고 직접 당원과 지역 생활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데 돈이 국가의 돈, 우리의 당비가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제3세대 분권형 정당이다 이렇게 말
가지 더 말씀드리면 비례대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용섭 후보도 비례대표,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하겠다. 취약지역에서 국회의원 만들어내겠다. 제가 그 법을 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법입니다.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와 앞서 말씀드린 생활정치센터를 도입하는 법안을 직접 냈습니다. 제가 대표가 되면 새누리당과 이 점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협상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번 출마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 새정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새정치가 뭘까? 국회의원 수 줄이는 것, 국회의원 월급 줄이는 것,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승자독식의 대통령 중심제로 가는 것, 이걸 바꾸는 것이 새정치다. 마침 국회에 최근에 개헌특위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이번 전당대회 대표로 나오면서 잘 나왔다. 분권형 정당, 제3세대 민주당, 개헌을 통한 분권형 대통령제, 이거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